안녕하세요. 제1회 온라인 성빔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MC를 맡은 개그우먼 심진아입니다. 무슨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진행되는 성빔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는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행사고요. 다양한 연령층을 상대로 성과 피임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주제를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면서 올바른 피임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행사 신청하실 때 설문조사 함께 하셨죠? 예. 아직 사전 설문조사 참여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요,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통해 가지고 사전 설문조사 참여 꼭 해주세요. 사전 설문조사하고 사후 설문조사 모두 참여하시면요, 베스킨라빈스 31에서요 기프티콘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 어떻게 좀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이렇게 직접 뵙고 하면 좋을 텐데 좀 오늘 비대면인 거 양해를 부탁드리지만 많은 참여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저 예쁘게 나오는 이 모습을요, 시청하고 계신 분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인증을 남겨주시면 돼요. 나 이거 시청하고 있다. 이렇게 인증해 주신 선착순 300분께는요. 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드린다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한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건요. 사전 설문조사 시 남겨주셨던 번호랑 동일해야지 선물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에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여기 모니터도 있지만 여기도 이제 모니터 또 실시간으로 네, 보이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실시간 채팅창 조금 봐볼까 봐요. 심진아 예쁘다 뭐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보이네요. 알아요. 농담이고요. 네, 뭐 써주신 분들은 저희 김원효 씨인 것 같으니까 예, 제가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맛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 토크 콘서트 주제 알려드립니다. 제1회 토크 콘서트의 주제는요, 자녀에게 성피임을 말하다인데요. 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쯤이라고 누구든 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아이들에게 또 아직 성을 모르지만 언젠가는 궁금해할 아이들을 위해서 성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줘야 할지 너무 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속 시원히 도와드리고자 이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넘버1 성교육 전문가죠. 세상 쉬운 우리 아이 성교육 저자이시면서 네, 자주스쿨 대표님이시죠. 이석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아부터 노년까지 약 5천 이상 강의를 진행하고 이제 인구보건복지협회 성교육 담당 강사이자 네.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 이석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배우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저 사실 유튜브에서 몇 번 뵀는데 이렇게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네요.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TV로만 보는 것보다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네. 실제로 뵈니까 화려한 조명을 정말 비추시고 계세요. 세상에.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시고 오늘 굉장히 더욱더 기대되고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오고 가는 덕담 속에 피어나는 웃음꽃. 네, 너무 행복하네요. 네. 여러분, 네, 그럼 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어떤 주제로 강연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자녀의 성 고민 해결하는 성교육법인데요. 와. 즐겁고 깜찍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시작. 자녀의 성 고민 해결 성교육법.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자녀, 우리 아이들 성교육하기 무척 힘드시죠? 그쵸. 막막하기도 하고. 네네.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아기 어떻게 생겨? 이거 물어봤을 때 오메. 어떻게 답변할지 오, 모르겠어요. 어떡해. 오늘 거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 이 궁금했던 것들, 고민되었던 것들에 대한 제가 사이다 같고 시원한 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강의를 마칠 때쯤이면 야, 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네. 그럼 진행해 볼까요? 너무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는 3가지 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 어떤 미가 있어야겠죠? 재미!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가 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재미가 있어야겠죠. 재미가 있다 보면 뭐가 생기죠? 흥미. 흥미.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됩니다. 와. 하지만 거기에 어떤 미까지 드린다? 의미?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왜 좋아하겠어요? 게임이 재미, 흥미, 의미를 주기 때문이죠. 네. 성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재미와 흥미와 의미를 동시에 딱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자, 성교육이 왜 필요할까?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이기도 한데요. 성교육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성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성교육은 제 생각에는 그 모르고 있다가 혼자만의 호기심이 생기다 보면은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을 때가 뭐냐면요. 성교육이 뭐 나쁜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가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성교육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성교육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예요? 성교육이 무슨 교육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성교육. 자, 지금 이 생방송으로 듣고 있는 존경하는 양육자 여러분들, 성교육이 무슨 교육이다? 인성교육. 인성이 뭘까요?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인성. 그렇죠. 예. 지금은 인성의 시대잖아요. 성이란 건 내가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인성적인 문제 생기면 많이 위험해지잖아요. 저는 이 인성교육이 누구한테나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성을 보면요. 사람의 성품,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성할 때 쓰는 이 성이요. 성품 성자입니다. 성교육할 때 특히 이성을 쓰거든요. 오. 그래서 좋은 인품과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JYP, 이제 박진영 씨잖아요. 저도요. 혹시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왜 좋아하시죠? 저는 박진영 씨의 네. 그 어떤 도전 정신과 네. 자기 자신을 이제 관리하는. 그렇죠. 예. 철저한 자기 관리. 그렇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박진영 씨가 아이돌을 뽑을 때도 실력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네. 어떤 걸 본다고 했죠? 인성을 본다. 봅니다.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돌이 실력만 JYP가 되면 되죠. 성교육을 시키기로 유명한 지쳐. 회사예요. 맞다. 굉장히 저도 특히 저도 요즘 이제 아이돌 대상으로도 만나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 지명이 있으셨죠. 앞으로의 시대가 인성의 시대다. 인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 성교육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근데요. 성교육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강의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 하나인데요. 네. 제가 먼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어느 날 트위터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빠, 섹스 해봤어? 초등학생이요? 네. 만약에 미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저요? 네. 당연히 제가 또 그 다음에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오. 너는 섹스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한테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칠게요. 왜요? 와, 이미 방법을 알고 계시네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질문하는 건데 진짜요? 이때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어보길래 순간 당황해서 아직이라고 했다. 어머! 아직이라고 말했다고 하네. 아직이라고 했다고 하네, 여러분들. 어머. 많이 고민되시죠? 와. 근데 그럼 이 아이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엄마. 근데 엄마는 해봤다고. 어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어머나, 어떡합니까? 이런 경우 다 흔히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아직이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야, 곤란하네요. 크면 다 알게 돼 있어.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네, 크면 다 알게 돼 있어.
아, 회피하는. 이 크면 다 알게 돼 있어라는 말은 굉장히 좀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가 국영수 크면 다 알게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성도 어릴 때부터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모르는데, 네. 그렇죠. 우리 어른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넘버원이세요. 와.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들으려는 생각도 안 하십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준비된 10%다. 네네. 박수 한번 칠까요? 오! 너무 대단하십니다. 제 예, 댓글이 예. 지금 폭발적이에요. 아이, 감사합니다. 다 빵 터지셨죠? 네네.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그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예전에 EBS 라이브 톡 부모에서 생방송으로 물어봤대요. 성교육이 힘든 이유. 1번 지도 방법을 몰라서, 2번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오. 3번 교육 자료가 부족해서, 4번 지식이 부족해서. 와.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 가장 많았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왜 1번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런 게 뭘 가르칠 때 네. 나는 이미 구구단을 다 알고 있는데 네. 모르면 답답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난 너무 지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많은 분들이 몇 번 하냐면 2번을 많이 하거든요. 아. 부끄럽고. 어머나, 강사님 부끄러워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부끄럽기도 하죠, 사실. 근데 부끄러울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날 뭐가 1등이 나왔냐면요. 압도적으로 지도 방법을 몰라서가 77%가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쑥스러운 이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엄청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잘 알려준 교재나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될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네.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배워야겠죠. 네, 그 방법을 친절하고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소통할 수 있을까? 성으로 소통이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과 혹시 소통을 잘 하셨나요? 성을 주제로? 근데 저는 사실은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제 시대 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인데 저는 부모님이랑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물어봐서 진짜로 근데 그 히트는 저희 부모님인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은 엄마 아기는 어디서 나와 뭐 아기는 어떻게 생겨 이러면 네. 뭐 배에서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엄마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세요. 그걸 어디에서 다 나오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미리 성교육이 좀 많이 돼 있었던 케이스예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받았잖아요. 그때 네.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아기 나오는 길하고 그렇죠. 쉬가 나오는 길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엄마한테 들었을 때 너무 처음에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성에 그렇죠. 그럴 수 대해서 있죠. 들었을 때는 다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점점 내 것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 너무 잘하신 게 뭐냐면 차라리 부모가 먼저 그렇게라도 알려주는 게 좋다. 왜냐면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면 외국적으로 알잖아요.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면요. 앞으로는요. 아마 우리 심진아 개구먼님의 부모님께서는요. 교육이 아니라 대화로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교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육으로 보는 순간 두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첫 번째, educate, teaching.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강의를 가르치죠, 그거를? 그렇죠. 그거 어렵잖아요. 책을 보든 뭘 하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이하고 관계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아이하고 많이 불편해요. 혹시 지금 부모님과 같이 관계가 좋으시죠? 대화도 잘하시고 어떠세요?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네.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첫 키스했을 때 있잖아요. 제일 먼저 저희 아빠한테 얘기했던 그러니까 것 제가 같아요. 네. 역시 그러니까 말씀 잘하신 게 뭐냐면 교육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서관아 일로 한번 와봐. 일로 와봐. 엄마가 성교육 해줄게. 일로 와봐. 너 알아 몰라? 성교육 받아야겠지? 성폭력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우리가 기존에 봤던 성교육이 보통 이랬잖아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이 아니라 뭐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대화. 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내 아이와 대화가 잘 되시나요? 이 대화가 안 되면 강의 교육하기도 힘들다.
제가 그 출장 교육을 많이 다닙니다. 소그룹을 모아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6학년짜리 아이들 교육을 다 마쳤어요. 아이들 교육 끝나면 부모 피드백이 있었는데 아이들 교육 딱 끝나고 나서 한 어머님들이 오세요.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교육받기 위해서. 한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사님, 저희 아들 순수하죠? 어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 만난 지 10분 만에 자기가 음란물 봤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어머니 깜짝 놀라셨어요. 와, 부모가 몰라. 13년간 봐왔는데 내 아이가 음란물을 본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그날 그 아이들 처음 봤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저한테 이야기했을까요? 10분 만에. 제가 뭐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대화이자 문화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 혹시 유튜브 많이 보니? 요즘 아이들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쵸. 좋아하는 유튜버들 있어? 누구누구 있어요. 근데 좋은 유튜버도 많지만 때론 욕을 하거나 좀 잘못된 걸 하는 유튜버도 많지. 근데 선생님 혹시 그런 걸 따라하는 친구들도 혹시 있니? 질문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친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 옆에 있던 아까 학생이 선생님 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요 사실요 며칠 전에 뭐뭐 봤거든요. 갑자기 10분 동안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제가 그 아이한테 먼저 말하고 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뭘 통해 했다? 대화이자 문화로. 내가 먼저 아이하고 친해야 돼요. 대화는 자주 하더라도 친하더라도 성에 대한 이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질문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면 성에 대한 질문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섹스입니다. 지금 제가 섹스라는 말 하는 순간부터 다들 뭐 그런 말로 해요. 막 그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섹스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저요? 남편? 우리 남편분 그렇죠. 아주 건강하고 밝은 성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다. 네. 보통 많은 분들이 3번만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이 3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 행위, 관계. 섹스하면 자꾸 성기하고 행위 위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부끄러운 거죠. 어떤 이미지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개그 프로에서도 네. 그 섹스라는 어떤 뭐 쓰는 란이 있었는데 네네네. 저희 공항 가면 항상 그거 쓰잖아요. 맞아요. 그거 그 맞아요. 입국 절차에 그 섹스란이 있는데 성으로 보는 건데.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뭐 횟수를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랬었어 옛날에. 굉장히 네. 당황스럽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성입니다. 내 네. 몸에 대한 어떤 성에 대한 건데 이 뜻이 뭐냐면요. 두 가지 한자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심, 그렇죠. 네. 혹시 이 한자가 뭔지 아세요? 살생. 와, 날생. 날생. 야, 역시 네. 맞습니다. 살생도 맞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삶을 기록하고 사랑하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살아가다. 바로 사랑과 생명입니다. 여기서 사랑과 생명을 부끄러운 분들은 없죠. 없죠. 제가 성의 3대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안에서 너라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지? 기쁨. 이 아름다워. 생명은요, 아기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입니다. 오늘 또 피임이라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성관계 할 때도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요? 생명. 서로의 생명과 서로의 어떤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해야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생명. 기쁨. 제가 말하는 3대 요소는 혹시 부정적인가요? 아니요. 근데 언론들 보면 우리 주변의 뉴스들 보면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죠. 그렇죠. 그런 거에 물들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키우는 아이가 혹시 성폭력을 할까봐 또 당할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건강한 가치관으로 말씀해 주셔야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 생명, 기쁨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예, 그런 좋은 것들부터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성에 대해서 주의할 점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 사랑, 생명, 기쁨에 대해서 뭐를 가르친다? 바로 responsibility, 책임감. 책임감을 가르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교육일까요? 어떤 교육일까요? 성교육. 역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와, 우등생이시네요. 너무 말씀을 잘하십니다. 이 책임감에 대해서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 않다는 거. 가정에서도. 그래서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요, 네. 아이들한테 1, 2주간 아기인형 키우기 실습을 합니다. 오늘 그림은 없지만 아기인형을 해서 1, 2주간 돌봐야 돼요. 어머.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어머. 달래줘야 돼요. 물론 센서 같은 게 있어서. 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걸 그 제대로 인형이 못하면 쉬를 쌉니까? 쉬는 아니고요, 막 울기도 해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계속 응애 울어요. 오. 새벽에들 막 깨잖아요. 신생아들 2시간마다 깨잖아요. 그때마다 만약에 집에 가서 달래주지 않으면 수행평가에 반영됩니다. 우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해되면
그 과목이 낙, 그렇죠. 그렇죠. 낙제에 다음에 졸업을 안 시켜요. 와, 이걸 통과할 때까지. 대단합니다. 사랑, 생명, 기쁨에 대해서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지, 이 교육이? 책임감. 그렇죠. 역시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책임감 생기겠다. 그렇죠. 와. 이거를 여학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학생 모두 다 같이 어머, 하는 거죠. 어머, 하는 거죠. 어머. 여학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 좋아요.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교육들을 저는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좋겠는 게 그래서 그런 교육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임산부 뭐 체험하는 그런 키트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성교육이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 생명, 기쁨에 대해서 뭐를 가르친다? 책임감을 가르친다. 요것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성교육은 어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이해 못하죠. 쉽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도가 먼저다. 태도가 뭘까요? 자, 태도가 뭘까요? 태도, 자세. 자세. 음, 어떠한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태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왜 태도가 먼저라고 했을까요? 지식을 먼저 아는 게 먼저 아닐까요? 실제로 제가 성교육 강사분이나 보건 선생님 같은 분들을 교육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결혼하신 분도 많고 자녀를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네네. 자신의 자녀를 성교육하기 매우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성지식이 많은데 음, 왜 그럴까요?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성교육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에만 가까워서 그런가? 근데 실제로 또 보건교사가 아니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성교육을 잘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성에 대해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저를 단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그런 뭐 아이가 그 나오는 통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설명하실 때 혼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맞아요. 서거나 엄마 그러면 성교육책 사올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래? 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 이 태도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시를 드는 게 제가 많은 분들을 존경을 하는데 우리 육아라고 계신 오은영 박사님, 네. 또 강아지 관련 훈련사 강영욱, 강혁. 또 마지막 우리 시장 관련돼서 하시는 백종원 대표님. 아, 이분들 3명 특징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항상 누구의 태도를 먼저 바꾼다? 강아지? 아니죠. 강아지를 본인. 보호자. 네. 우리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아이보다는 엄마. 부모의 태도. 부모. 부모의 태도. 이런 것들.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성교육에 있어서 핵심 태도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꼭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성적 존재로 인정하라. 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성교육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를 성적 존재로 안 봐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자유를 한다거나 누구를 어. 사귄다거나 또 이런 성과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안 했으면 좋겠고 배제시키는 배제시키기도 거죠. 어머. 막 부정적으로 말하고 연애하지 마 공부나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를 성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간이라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모두 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다. 이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꾸 성에 관련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불편해하지 마시고 인정하는 거야. 아,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그럼 박수 쳐주는 거죠.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양육자한테 물어보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쵸. 그렇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성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 예.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인정해야 돼. 성적인 존재잖아요. 네. 우리 이 모든 사람이 다 성적인 존재. 우리가 사랑, 생명, 기쁨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3번째, 양육자입니다. 양육자가 일상생활에서 뭐를 보여라? 모범을 보여라. 왜 양육자고 표현을 했냐면 네.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은 부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치, 요즘에는 뭐 그렇죠. 할머니도 있고 이모님도 있고. 그렇죠. 예, 맞네. 양육자란 말이 맞네요. 그래서 요즘은 양육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야 돼요. 중요하다.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될까요? 많이들 고민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연스러운 집안에서는 옷을 다 벗고 다니는 데도 있잖아요. 맞죠? 아 나는 자연이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 저희 집도, 요즘은 예. 저도 그렇게 자라왔는데 네. 부모가 아이가 씻고 나오는데 막 벗고 돌아다녀요. 초등학생 아이가. 야 성원아 입고 다녀. 그게 뭐야 그게? 밖에서도 그러면 안 돼. 집에서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씻고 나오더니 따로따로 씻고 나왔는데 다 벗고 돌아다니는 거야 편하게. 아이고 좋다. 아, 그럼 아이는 어떤 걸 느낄까요? 왜 나는 안 되고 엄마는 되지? 그렇죠. 아빠는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엄마 아빠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 오. 식사 예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저 젓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아이한테 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님께서 손으로 먹어요.
그럼 아이가 야 빨리 먹어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 모범을 보여야 된다. 왜냐면 이 모범이 일치해야 돼요. 맞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성교육 강사인 저도요. 이런 것들의 모범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노력 중이죠. 저도 가끔 엄마한테 혼납니다. 근데 진짜 그게 환경이 중요한 게 네. 저 어릴 때 이 닦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집은 밤에 잘 안 닦고 잤었어요. 어릴 때. 근데 그게 친척집 놀러 갔는데 네. 그 집에는 이를 안 닦고 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때 좀 많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진짜 네.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네네. 어? 그래서 정말 저는 시골에서 너무 자랐는데 네. 도시에 갔더니 네. 그 도시에 사는 애들은 다 밤에 이를 닦더라고요. 네. 그리고 TV에 나오는 애들도 밤에 이를 닦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닦았죠. 네. 어쩔 수 그러니까 없어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가 크는 데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양육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너무 좋은 비유예요. 또 안 닦으면 또 이도 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음날 냄새가 뾰로로로. 근데 나올 수 갑자기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 약간 저기 안티로 제가 근데 그 뒤로 같이 다 닦았어요. 네. 이런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을 보고 아이들이 영향을 받고 그거대로 행동한다. 맞아요. 이 성태도 왜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어디죠? 부모님이죠. 가정이잖아. 그렇죠. 그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자가 모범을 보여요.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육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성을 성을 대하느냐에 대하느냐에 따라 따라 아이의 성 태도가 좌우된다. 와. 그래서 양육자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성교육의 핵심은 뭐다? 건강하고 편안한 태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부터 성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성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아이한테 성교육 잘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저는 이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7, 8년간 굉장히 노력했던 게 저도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 다행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좀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어요.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영어와 운동과 같이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음란물과 대처 방법. 요즘은 특히 뭐 코로나 여파도 그렇고 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 범죄자 중에서도요 10대들이 너무 많아요. 가해자, 피해자. 음. 특히 음란물을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실 테고. 고민이에요. 고민되시죠? 네. 이거는 누구나. 이거는 뭐 양육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만난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너무 오픈돼 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 언제 어디서든지 핸드폰을 막을 수 있나요? 없죠. 내 아이 핸드폰을 막아두더라도 언제 어떻게 무방비로 온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될 것 같아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되실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하게. 자, 음란물과 대처 방법인데, 자, 가끔 강의하다 보면 PT가 안 넘겨질 때가 안 있더라고요. 넘겨지는. 그러면 그러면 매력 아닌가요? 넘겨질 때까지 제 생각을 조금 얘기해 보면요. 아니, 안 넘겨도 됩니다. 안 한번 해도 돼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저는 이제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 음란물을 보는 걸 제가 발견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제가 예시를 들게요. 근데 이런 적은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음란물을 본 적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전에 저는 처음에 그 포르노라고 하는 비디오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이른가? 아주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친구 집 갔다 우연히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는데, 저희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걸 봤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행동, 막 이런 걸 봤는데, 너무 무서워! 막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도 그 하는 행동인데, 그게 무서운 건 아닌데 그 비디오가 아마 잘못돼서 이제 과장이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다른 얘기는 안 들렸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 비슷한 걸 한다는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너무 용납이 안 됐어서 충격받아서 일주일간 아빠를 못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음란물을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음란물을 꼭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음란물 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꼭 이걸 이거 잘 해주셔야 모르는 돼요. 것 같아요. 모르보세요. 음란물 자체가 우리나라 법에 따른 불법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 게 먼저고요. 자, 이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물어보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알려줄게. 같이 볼까?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되도 안 된다. 안 절대 된다. 안 됩니다. 이 대처 불법이에요. 방법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알려줘야겠죠. 그 방법들을. 자, 똑같이 아까 가르쳐드렸던 편안하고 건강한 태도 잊지 마세요. 네. 3가지만 딱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음란물과 현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거기 안에는 정말 너무 왜곡적이고 그렇죠. 비정상적인 설정들이 많잖아요. 거기 안에 사랑, 생명, 기쁨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일단 보지 않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로 당연히 다르다는 거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겁주거나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딱 약간 발견했을 때 당황해서 야! 혼내면 화내실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화내버리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보고도. 첫 번째 딱 발견했을 경우에 혼내지 마시고 일단 대화를 통해서 푸시고 물론 계속 보게 될 경우에 그때는요 내가 교육을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자, 음란물 현실이 다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있는 것대로 우연찮게 볼 수 있죠. 언제 어떻게든 영상물 같은 걸. 그렇죠. 아이들이 요즘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막 뜨니까. 맞아요. 근데 우연찮게 보면 끄는 건 맞는데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나와 있던 대로 거기 나와 있던 그 왜곡적인 어떤 욕들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게요.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 집 따라갔다 음란물 보게 되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네. 일본 그 386, 486 컴퓨터 아시죠? 빠르세요. 예. 그때 봤던 게 정말 충격적인 음란물이 뭐였냐면 어떤 만화로 된 망가 같은 일본 만화풍의 만화였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거. 굉장히 너무나 어떤 왜곡적이고 너무 문제 있던 음란물이라서 제가 보자마자 그제서 토를 했습니다. 너무 억해서. 맞아.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 처음 봤을 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나 지옥 갈 거라고. 나 진짜 난 너무 무섭다고. 저희 어머니가 성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저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딱 처음 하신 말이 서건아 일단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우. 엄마 무조건 네 편이야. 어머님 너무 멋있다. 서건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와. 그렇잖아. 우리 엄마나 아빠도 어린이지만 실수하거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야. 넌 엄마한테 말했잖아. 정말 용기는 행동이고. 근데 네가 우연찮게 또 그거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한테 또 말해요? 그렇죠. 가장 맞는 건 보지 않는 게 먼저인 거고 엄마 아빠 무조건 네 편이니까 이야기만 해줘.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같이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내가 살아간다고 얘기해 훌륭하시다. 줬습니다. 그때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셨다면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할 수도 있어요. 죄책감 가지면서. 맞아. 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란물 보는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보면 안 된다. 두 번째는 혼내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대화를 해라. 다르다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모는 아이의 편이 되는 거예요. 와.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부모마저 아이의 편이 안 되면 누가 아이의 편이 될까요? 맞아요. 세상에 우리 아이의 편이 누구밖에 없죠. 맞아요. 부모 또는 양육자밖에 없겠죠.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이제 강의의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네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강의 쭉 봤잖아요. 사랑, 생명, 기쁨, 태도, 음란물 네. 대처 방법까지. 가장 중요한 건 나부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딱 끝나고 가지 마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에 대해서. 내가 내 아이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먼저 교육이 돼 있어야 될까요? 나.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양육자 자신부터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 가치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요. 생활 속에서 오늘 네네. 강의 들었던 거 실천하시고요. 와. 오늘 그런 것들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진짜 많은 네. 분들이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들으면서 와 진짜 좀 놀란 점도 있고 좀 고개를 끄덕이는 점도 많았는데 우리 오늘 듣고 계신 많은 양육자분들께서 나 먼저 공부를 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줘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정말 많이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행복하네요. 좋네요. 제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질문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화상 채팅으로 너무 지금 많은 고민들을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화상 채팅으로 대표해가지고 고민 상담을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네네. 자, 준비돼 있거든요.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보세요? 나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3남매를 두고 있는 엄마 황이내입니다. 아, 잠시만요. 네네네. 삼남매. 근데 너무 지금 조명이 네. 집에 좋으신가요? 저는 저기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황이내 어머님. 네, 삼남매라고 하셨나요? 네. 어머,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저 너무 아름다우신 네. 거 보니까 저도 꼭 삼남매를 아, 낳아야겠다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아, 그 애들이 지금은 같이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자주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분리시킬 수 있을지 성별이 그거에 어떻게 대해서 조금, 되는데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예요. 아, 네. 선생님. 7살, 지금 5살, 4살이고요. 속 시원하게 답변 드려야겠죠. 네네. 그 목욕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워하시죠? 어렵죠? 네, 어떻게 할지. 잘 일단은 모르겠어요. 가장 나이가 많은 7세 아이부터 먼저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 같은 성의 분리가 아니고요? 예. 아니 같은 성이나 다른 성을 다 아. 떠나서 나이가 초등학교 전까지 분리하는 게 좋아요. 오. 왜냐하면 이제 너의 몸은 소중하다는 의미에서.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때는 다 벗고 돌아다녔잖아요. 같이 하기도 하고. 네.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요즘 목욕탕법 많이 바뀌었죠. 몇 세부터 혹시 분리하는지 아세요? 다른 성별 갈 수 있는 목욕탕 나이? 어머니 알고 혹시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초등학생 아닐까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저희 때도 초등학생은 못 들어갔어요. 어머니 왜 그러시나? 네네네. 한 좀 되게 6살 좀 미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네. 때가 한 6, 7살 들어가면 이제 좀 약간 엄마들이 좀 눈치 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몇 세냐면요, 어머님. 만 4세라고 네. 합니다. 엄청 빨라졌죠. 아, 네. 그게 지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같이 씻는 걸 아이들이 네. 너무 좋아하나요? 예, 같이 씻는 거 되게 좋아해서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따로 이렇게 목욕을 시켜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거의 저도 힘들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같이 이렇게 씻기거든요. 제가 너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또 네. 손남매다 보니까 보통 한 명씩과 한 명씩 하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날 딱 나누라는 건 아니고요. 첫째부터 네.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전에 분리하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또 아이들도 차츰차츰 조금씩. 음.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면요. 갑자기 딱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4살, 5살, 7살이면은 그 어쨌든 네. 간에 중간 5살짜리가 딸이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간에 뭔가 이제 모양이 다른 그렇죠. 거를 인지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한 4, 5세가 되면요. 남녀의 성기를 구분하기 시작을 하고 막 궁금해해요. 네. 왜 나랑 다르지? 그쵸. 이럴 때쯤이면 너의 몸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분리하는 게 좋다. 아, 무심코 아. 막 장난칠 수도 있는 거고. 궁금해 할 때, 알려주긴 알려주는 건 맞는데 네. 천천히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보여주는 게 낫지 않냐. 자연스러운 건데.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또 때로는 그 집안에서 있었던 것들 그런 습관들이 나가서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를 나이로. 제가 막 물 딱 자르듯이 말할 수 없는 게 가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보통 사람이 네. 생각했을 때는 성별로 예를 들어서 아들, 딸, 아들이면 어리더라도 아들, 아들, 딸 이렇게 나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나이가 많은 아이부터 이렇게 먼저 좀 분리를 해주고 그거를 서로에게 이해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새로운 사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 네, 저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남자아이들끼리 따로, 여자아이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큰아이부터 좀 분리를 시키는 게 음, 맞구나 싶고, 음, 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더 정답은 아닌 게 또 어떤 분들은 또 네.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굉장히 가정 생활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제 말이 네. 정답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걸 네. 참고 정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어. 참고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은 7살 먼저 분리도 해봤다가 그렇죠. 같은 성끼리도 이제 해봤다가 약간씩 애들이라도 인지를 하게 설명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만약에 시키려고 하면 일관성이 있는 것도 좋아요. 오. 일관성 있게 분리할 땐 딱 분리해 주시고. 그래요. 일단 좋은 것 삼남매를 같아요. 키우시는 아, 일관성 것만으로도- 있게. 네네.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 했다 안 아, 했다. 했다 안 했다. 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우, 아, 제가 이렇게 큰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할 뻔했어요. 아니 큰 실수 아니에요. 그럴 수 네네. 있죠. 아, 예.
그러면 일관성 있게 어머님이 봐서 적절하게 초이스를 하심이 또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뿐만이 네. 아니라 우리 아버님도 다 같이 하셔야겠죠. 예, 같이 다 아, 네. 같이 분리해야겠죠. 엄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당연히 아버님이나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도 얘기해 주셔야죠. 와, 그러면 멋있게 아빠가 첫째를 좀 예, 따로 그렇죠. 이렇게 첫째하고 샤워시키면 셋째 되겠다. 아들을 또 해도 되는 좋다, 방법이고요. 좋다. 아, 네. 어머님 혼자만 너무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감사합니다. 겁니다. 네. 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좀 풀리셨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또 너무 멋있다. 지금 이렇게 화상으로 질문을 직접 너무 신기하고 받아보니까 재밌네요. 예, 너무 좀 신기하고 새롭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막간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이벤트냐면요. 오늘 좀 우리 이성원 대표님의 강의를 열심히 다 들으셨잖아요. 자, 잘 들으셨다면, 집중을 좀만 하셨다면 이제 모두 정답을 맞히실 수 있는데요. 자, 가장 빨리 적는 분께 드립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하시고요. 오늘 채팅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예.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오늘 지금 누가 제일 빨리 적는지 좀 여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좀 타자가 빠르신 분이 유리하실 수 있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이석원 대표님이 말한 성의 3대 요소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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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말한 3대 요소가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네. 자, 제일 빨리 쓰는 분 체크해가지고,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가연 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너무 많아서. 그쵸. 지금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지금 열심히 적어주고 계신데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안 쓰셔도 돼요. 이미 지금 정답자가 예, 올라와 계셔가지고 지금 예, 제작진께서 지금 아이디를 적고 계신데요.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퀴즈의 정답을요. 네. 예, 성의 3대 요소가 이거구나 하고 이제 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와, 진짜 많이 우리 써주셨네요. 박수 한번 쳐줘요. 아, 박수. 왜냐하면 다들 너무 열심히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야, 다들 그냥 뭐 아, 쭈루룩 나오네요. 뭐 정말 이런 많은 분들이 자, 근데 제일 빨리 쓴 사람은요. 임규형 씨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규형 축하합니다.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간단하게 또. 타자가 또 네, 엄청 빠르시나 봐요. 900타 정도나 봐요.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했듯이 이건 뭐 저희 그 성교육 전문기관 자주숙에서 말하는 3대 요소고요. 뭐 여러 가지 성은 꼭 3대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성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만의 성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양육자의 사랑 안에서 너라는 생명이 생겼어요. 이 생명은 목숨과 같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 와. 전 여러분들이 성하면요, 굉장히 좀 아름답고 즐거운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배웠던 거 삶이 돼야 된다. 네. 이 사랑, 생명, 기쁨을 우리 오늘 당장 지금 아이들한테 실천하시면 더더욱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나부터 먼저 성장할 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900타 치신 분. 네, 저희 더보기란에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요. 댁으로 경품 보내드립니다. 꼭 주소, 전화번호, 성함 다시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대표님, 이 네. 대표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유익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즐거웠고요. 저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 싶은 네. 게, 전 항상 성교육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만나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삶 속에서 성하면 나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아름답고 좋은 게 있다는 걸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양육자님들께서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이성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그래요? 한 분 더요? 오. 이거 보세요. 이게 또 생방송의 여러분들이 도움이 아닐까요? 예, 너무 지금 폭발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지금 긴급하게 시청자 한 분을 더 만나보는 걸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화상으로 연결하나요? 이거 또 네네. 또 화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네. 또 훈훈한 마무리를 하면서 또 이어지네요. 이게 바로 묘미네요. 아니, 묘미가 아니라 대표님의 능력이십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덕분입니다. 너무 유익하고 재밌으니까 못 보내드리는 거죠. 예. 보낼 수 좀만 더 없어. 이따 하겠습니다. 좀만 예. 더 이따 하겠습니다. 네, 자, 연결됐나요? 네. 정말 여보세요.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남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본인 소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 네, 너무 오늘, 반갑습니다. 네. 문지한 아버님이시죠? 네. 아이가 몇 살에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딸 한 명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아들 한 명 있습니다. 중학교 딸, 초등학교 아, 아들. 쉽지 않겠다. 좀 되게 예민할 시기예요, 예, 그렇죠? 사춘기가 시기라서. 그러면 오늘 우리 이성원 대표님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궁금하다 하셨던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궁금한 게, 네. 네. 그, 중학교 딸아이는 평소에도 이렇게 좀 성에 관련된 질문이나 뭐 의견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를 하는데, 둘째 아들, 초딩 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전혀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좀 숨기려고 해요. 어. 이럴 때 저희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해도 될까요? 네네네. 혹시 아버님 혹시 따님과 아드님한테 혹시 성교육은 해본 적 있으세요? 제대로 해보진 못했어요. 그냥 뭐 제대로 해본 적은 없고 따님이 어느 정도로 좀 아는 것 네. 같아요? 많이 밝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꺼리낌 없이 오. 그냥 뭐 솔직하게 좀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나마 아버님이 굉장히 아버님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나뉘잖아요. 딸은 너무나 약간 개방적인데 아드님은 잘 모르고. 이럴 네.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네. 성교육을 할 때도요. 같이 하시면 힘들어요. 그럼 아드님이 듣기 싫다고 하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을 하실 때 먼저 따님부터 우리 좀 잘 궁금해하는 네네. 따님에게 먼저. 근데 따님에게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먼저 공부가 돼야 될까요? 아버님. 그렇죠. 아버님이 잘 돼야겠죠. 아버님이 네. 먼저 성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시고 네. 따님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따님을 잘 하시고 나서 아드님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 먼저 하시고 따로따로 한 다음에 나중에 둘이 대화가 너무 잘 됐어. 또 원해. 그럴 경우엔 같이. 혹시 따님과 아드님의 사이가 좋아요? 어때요? 원래는 좋았는데 원래는 좋아하는데. 지금은 조금 좀 벌어지고 있어요, 사이가. 멀어지고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패턴인데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럴 경우에 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부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네. 칭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님이 먼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근데 좀 약간 이거 실례 질문이 아니라면은 왜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이제 뭐 중학생 되면서 딸이 그 딸이. 이제 아들하고 잘 안 놀더라고요. 아, 동생하고. 네네. 예. 아니 아버님하고 아들이요. 관계 좋으신가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좋으실 것 같고요. 어떠세요? 말씀이 없으셔요. 이게 아니라 딜레이 되는 거죠. 지금 인터넷으로 딜레이 보기 되는 때문에 이게 거죠? 라이브가 예. 아버님,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자면 괜찮습니다. 딜레이 돼도요. 네. 먼저 따님부터 관심이 많은 따님부터 내가 먼저 공부한 다음에 같이 책을 읽든 공부하시면 네네네. 되고요. 아드님한테 그 다음에 아드님과의 관계를 먼저 좋게 하신 다음에 아드님 네. 교육을 해주세요. 구체적인 부분들. 아. 특히 이 나이 때는요. 사춘기 때 어떤 몸과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태도가 네네. 중요하다고. 내가 먼저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먼저 따님부터 고고싱이라고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문지한 아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먼저 다가가신 좋은 아빠인 것 진짜 같아서 멋진 너무 아버님이시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시고. 진짜 선생님,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가 먼저 그렇죠. 성교육도 배워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또 마무리하기 전에요. 또 지금 왔네요. 실시간으로 네네네. 지금 엄청난 지금 분들이 질문하고 계신데 한번 제가 좀 보다가 네.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본 질문이 하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꽂힌 질문, 네, 말씀해 주세요. 실시간 채팅 고민 상담입니다. 5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가 요즘 성기를 베개에 대고 움직이는데 유아자위인가요?
본인의 성기도 자주 만지고요. 당황해서 그 상황을 회피했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 좀 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통 강의를 만나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유아자위입니다. 와.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자위, 유아들이 하는 자위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네. 유아자위라는 말 처음 들었는데 듣자마자 좀 놀랐어요. 네. 우리가 성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놀랄만한 건 아니고요. 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혼내시면 안 됩니다. 어. 이럴 때 야 하지 마 조심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움찔해서 말 안 하겠죠? 몰래 하거나 더 심해져요. 그렇죠. 저 정도면 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 주세요. 어. 좀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유아자 하는 이유는요. 음. 아이가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어떤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네. 아니면 성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혼내지 않는 거. 좀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오히려 너무 혼내버리면 그때부터 몰래 할 수 있다. 그 대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자위를 한다거나 심하게 이런데 모서리에 비벼요. 그때는 이제 해줘야 돼요. 어. 두 가지 요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상황을 돌리는 환기요법. 근데 이 환기요법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하고 있는 중에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죄책감 가져요. 이게 나쁜 건가? 다 끝나고 나서 아이하고 좀 더 함께하는 시간 늘리는 환기요법을 쓰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하게 되면 먼지가 들어갈 수 있고 다칠 수 있어. 야 하지 마. 안 좋아.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손에 먼지가 들어갈 수 있고 아플 수 있어. 소중한 달래듯이. 곳인데. 우리 몸은 다 소중하죠. 어. 소중한 곳인데 그 부위는 특히 연약하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내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그때 상황에 대처하되 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심해진다. 이럴 때는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아심리치료사나 놀이치료 전문가를 찾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죠. 부모 되는 게 정말 제일 어려운 것 네네네. 같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도 먼저 당황하지 말고 아이에게 화내거나 뭐 이렇게 다그치지 않고 우선 그 상태를 존중해 주면서 너그럽게 다가가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수학이나 영어에 대해서 막 물어보거나 그럴 때는 혼내지 않죠. 어머나 이러잖아요. 아니죠. 영어를 물으면 혼내는 분들 아, 있어요. 물어볼 때. 예, 당황스러워. 물어볼 때. 근데 성도 마찬가지인 게 네네. 성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너무 혼내시면 아이가 죄책감을 갖잖아요. 아. 제가 왜 항상 양육자부터 먼저 공부해야 되냐면요. 제가 아무리 아이들 교육 잘 시켜놔도 양육자가 몰라버리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이제부터 이제 성교육할 기회구나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유익한 시간에 네.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책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가 많거든요. 찾아보면서 또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아쉽지만 우리 이석원 대표님은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대표님이 이제 가셨는데요. 네. 먼저. 자, 그러면 저희는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온라인 성피임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이 유용한 팁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 근데 또 여기 또 소식이 들어왔는데 시청 인증 안 남기신 분들이 있는데 시청 인증 남겨주세요. 더보기란에 유튜브 시청 인증 남기시면요. 네, 스타벅스에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2부를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자, 다음 강연 해주실 전문가분이 한 분 더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작년에도 피임 실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이분의 강연이 몹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지 기대되는데요. 자, 내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저자이신 산부인과 전문의 류지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어머,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요. 근데 환하게 빛이 납니다. 이렇게 예쁘시면 저 MC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쁘신 분을 섭외하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네. 이렇게
아름다우신 외모만큼 입담도 지식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미녀 개구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기 오늘 막 써주시니까 네. 너무 미인이세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써주시니까. 네네네. 아, 예, 너무 미인이신데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오늘 또 근데 좀 약간 많은 이번에 두 번째라고 저 들었거든요. 저도 1년 전에 이제 음. 여기 같이 하는 피임 콘서트를 1년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했었고요. 1년이 지나서 다시 초대를 받으니까 조금 역시.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더 남다른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 또 여러 가지 TV 출연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요? 아니, 아, 또 그거는 예쁘시니까 또 TV 출연까지. 종종 잊을만 하면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디 출연하셨어요? 저요? 이제 예전에는 뭐 황금알이랑 세바퀴 같은 프로에도 나왔었고요. 우와. 최근에는 뭐 아침 프로그램이나 네네. 다른 유튜브 채널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우리 경력이 너무 또 많으신 분이 오셨으니까 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원장님께서는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나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이기 때문에 제 영역에서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 근데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녀와 피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입니다. 우리 기억해보시면 혹시 엄마 아빠와 이런 피임법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또 약간 집안이 특이해가지고 아, 네네. 놀라지 마세요.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제 친구들이 이제 성경험이 다 있을 시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성경험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원했어가지고 아, 네네.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학교가 저 집이 너무 시골이라서 이제 학교 있다가 따로 살아. 예, 집에 이제 가서 저희 아빠한테 네. 아빠 누가 이렇게 나랑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데 남자친구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저 진짜 실제로 물은 적이 있는데 저희 아빠 답이 성관계는 정말 많이 하면 좋다. 네. 하지만 하지만? 내 딸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래요? 우리 아빠 그랬어요. 어머. 내 딸은 네 선택에 맡기는데 아빠는 내 딸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연령대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희가 청소년에서 초기 성인이 됐을 시기에만 해도 아직까지 사회적인 이슈는 바로 혼전순결 그렇죠. 그리고 정숙에 대한 저희 때도 개념이었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성생활은 안 돼. 그리고 그렇죠. 정숙이란 문화가 중요한 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웠고 네. 사실 그랬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부모로부터 성교육과 피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하게 될 거니까 니들이 피임에 대해서 알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랬던 시대였지만 자 이제는 혼전순결과 정숙보다는 자기 주체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리 부모가 예전 세대한테 배웠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식한테 이야기 안 하고 크면 알아,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하기에는 다르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오늘 이 성교육 참여한다고 했을 때 네. 얼마 전에 성교육을 들을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때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강하게 남아있던 말이 뭐냐면요. 저희 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이렇게 한대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난자와 정자는 만나면 안 된다고 한대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내가 정말 이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만나야 된다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중요하네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딱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한 뭐 2명에서 3명 정도 낳는다 그러면 네. 2번에서 3번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정자와 난자가 만난다고 만난다고만. 배우는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거. 네. 그렇죠. 음.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우리 이슈가 된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어느 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이제 바나나에다가 콘돔을 씌우는 걸 가지고 성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주변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었고 불과 몇
주 전이죠. 몇 주 전에 이제 논란이 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여가부 측에서 제공한 어떤 성에 대한 새로운 관념인 거죠. 이제 성관계에 대한 조금 더 직접적인 묘사와 그림이 있는 책에 대한, 물론 이제 그 책뿐만 아니라 동성애적인 코드를 너무 쉽게 다루었다는 거에서 부모님들의 반대에 의해서 그 책이 이제 회수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두 가지 의견이 아직은 상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성생활은 인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오픈해야 되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음지를 통해서 배우게 하면 안 된다. 옛날처럼 니들이 그냥 알아서 배워, 크면 알아. 그게 아니라 어른들이 직접 올바른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알려줘야 돼라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런 네. 시점에서 시작이 되는 이제 교육 측에서 이제 그런 거를 시작을 했지만, 학부형님들 측 입장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너무 많이 성관계에 대해서 다 오픈해버리고 성관계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 이제 자연스러운 거래라고 해버리면 그거에 관심이 없던 애들도 성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할까 봐. 아, 야, 다 하는 거래. 그럼 그냥 우리도 하는 거구나. 라고 너무 쉽게 그 장벽을 넘어버리고, 오히려 이제 관심이 없던 아이들마저도 그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그 벽을 넘어설까 봐 하는 우려 속에서 결국에는 무산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그 콘돔을 씌우는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바나나에다가 한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남자 성기를 바나나에 하지 말고 실제 성기 모양을 너무 구체적이진 않되 뭐 그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오히려 애들한테 더 낫죠. 왜냐하면 바나나는 음식이고 다른 관점을 씌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 좋은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희화할 수도 있다고 남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좀 다른 그 모양을 만들어서 네, 외설적이지 않고 네. 직접적이면서 네. 아이들한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모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또 관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왜냐하면 저는 지금 결혼 벌써 10년 차예요. 만 9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직도 콘돔을 씌우는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알아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나쁘다고 배우지 않았고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좋다고 되게,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는 성생활을 자주 하고 있고 이걸 들었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저는 되게 그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아름다운 거지만 책임감이 따라야 되겠구나 이게 있어서 좀 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는 것도. 맞아요. 되게 아주 긍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부모님의 교육을 받으셨네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이슈를 앞두고 이제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네. 이제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통제해 준다고 하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옆집 일일 뿐만 아니라 외국에 시차가 다른 외국에서 일어나는 시시각각의 일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이며, 이제 노출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어떤 성관계, 그리고 성관계에 따르는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 나름대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나쁘지 않게 애들한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실을 제대로 안 얘기해주고 뭉뚱그리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찾은 방법이 있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류지연 원장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녀와 피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이 정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하기 전에 네가 행복하고 안전하길 바래. 이거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고, 여기서 너는 자식이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서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스스로의 만족된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길 바라는 게 우리 모든 엄마 아빠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알아야 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죠? 바로 친구 거 함부로 뺏어가면 안 돼.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허락을 받아야 돼. 또는 줄 서야 돼.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가 청소년기에 들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곧 있으면 이제 성인이 될 건데도 성에 대한 지식이랑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집에서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로서 그냥 알게 되면은 얼렁뚱땅 넘어가서 어른이 되겠지. 우리가 그렇게 컸던 것처럼 원래 성관계는 다 커서 아주 한참 뒤에 뭐 성인이 되고 뭐 결혼이 임박했을 때 하는 거야 라고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라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고 네. 실제로도 이제 우리나라 첫 성경험,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의 나이대는 굉장히 빠르게 점점 빨라지고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관계를 안 하지만 하는 애들 극소수의 아이들한테서만 빨라지는 거다. 일부의 이야기와 통계를 가지고 전체의 청소년들을 다 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성관계에 조금 더 연령은 빨라지고 있고 성관계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빈도수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그래, 얘는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부모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거라는 걸 항상 전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아이에게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안전한 성생활의 시작점은 다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최대한 저도 아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딸아이가 있는데 최대한 늦게 하기를 바라지만 그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성생활은 우리 아이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이제 어른이 돼서까지 네. 그 성생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성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천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생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내 몸에 대한 이해인데요. 생식이라는 생식기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식이 뭐죠? 생식은 바로 2차 생산입니다. 재생산.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제가 애기 보여주는 책을 갖고 나왔는데 오래된 책이긴 하는데요. 나비의 일생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여주는 일생의 책인데 네. 꼭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짝짓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기가 만들어지고 그 아기가 알에서 자라서 곤충이 된다라는 부분은 나비의 일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 곤충도 이런데 동물, 캥거루 이야기도 제가 이제 캥거루 뭐 주머니 있고 되게 재밌잖아요. 캥거루 이야기도 읽다 보면 이거는 뭐 그림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수컷 캥거루가 암컷의 꼬리를 잡더니 짝짓기를 해. 이제 새끼가 태어날 거야. 반드시 남녀 성의 결합이 있고 우와. 그 성결합으로 인한 짝짓기나 또는 성결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걸로 인한 생식은 동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람도 인간도 넓게 보면 포유류, 동물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람의 몸에는 생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고 그게 바로 생식기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다른 여타의 동물과는 다르게 고도의 지능과 이성이 있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성을 접근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생식이라는 거는 재생산, 같은 종, 인간의 종을 다시 한번 다른 개체를 재생산해낸다라는 인간의 본연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꼭 아기를 낳아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진 생식기관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생식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그 기간으로 아이를 만드는 거는 원래 인간의 만들어진 몸에 내재되어 있는 본능이자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그 기능을 어떻게 쓰는 거는 개개인이 달라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식기, 남자 생식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곤충이나 뭐 풀 같은 것도 열매가 만들어지려면 애기 씨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씨가 남자 몸에서 만들어지는 남자 씨가 있어요. 사람은 정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자 몸에도 여자의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씨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남자는 남자의 아기 씨를 가지고 있는 정자를 몸 바깥에 있는 고안에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고안이 2개가 가지고 있고 이게 애기 씨고요. 그 애기 씨를 가지고 있는 고안이 2개가 있고 그 고안이 바깥으로 나가는 음경이라는 길다란 그렇죠. 구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음경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꼬추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자애 같은 경우는 이게 꼬추인데 이 뒤에 달린 이 동그란 게 고안, 남자 아기 씨고 그게 고안이 나가는 게 여기로 나중에 아기 씨가 쭉 이렇게 나가서 여성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임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 되고요. 자, 여성의 생식기를 설명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난자정자 이야기만 들었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자궁, 난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자도 아기 씨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형을 갖고 나왔는데요. 아기 씨는 여자는 아기 씨가 몸 안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남자와는 다르게 그 여성의 몸은 포궁이라고 하죠. 이제 자식을 품을 수 있는 아기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소중하게 몸 안쪽에 이렇게 감춰져 있고요. 그 아기씨 여자의 아기집에서 난자에서 난자가 나와서 정자랑 만나게 되면 이 자궁 안에서 임신이라는 게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정자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여성의 몸에는 질이라는 생식기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생식기의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포궁과 난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되게 싫어하고 발음이 좀 이상한가 봐요. 그 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이렇게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의 몸에는 질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의 몸에 있는 생식기는 남성과는 다르게 생식에만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남성의 고추, 음경은 우리가 여자아이들이든 남자아이들은 같이 설명을 해줄 때 쉬할 때도 쓰이고 정자가 나가는 배출로로도 쓰여. 몸 밖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보인다라고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여성의 생식기는 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생식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초경을 해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왜 그쵸. 피가 나오지?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생식기가 숨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항문과 소변이 나오는 요도 사이에 소음순과 대음순이라는 외음부, 외음 생식기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정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음경이 들어갈 수 있는 점막 구조로 된 질이 있고 그 질을 통해서 정자가 삽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인 질은 남성의 음경이 삽입이 되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그 아기 씨가 잘 자라서 아기가 돼서 아기가 나오는 출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는 남성과 다르게 딱 정말 순수하게 아이 생식에만 관여하는 생식기이고 그래서 조금 더 소중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 있다. 숨겨져 있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 크게 되면 너도 알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맨날 궁금했던 게 남자는 음경, 고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자 생식기에 대해서는 뭐 여자는 안에 있는 고추, 뭐 고추가 안에 있는 거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방송 중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추도 있고 저희 이제 여자를 보지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성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순수 한글이고 진짜 여자의 생식기를 지칭하고 남자의 생식기를 지칭하는 거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그 순수한 단어를 스스로가 아이들은 그게 말하기 부끄러워요 이렇지 않은데 저도 사실은 지금 제가 말하고도 부끄럽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가 지금 방송 중에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지금 용기를 내서 말을 해보는 건데요. 정말 순수 저희 단어입니다. 고추는 되는데 왜 그것은 안 됩니까? 그리고 음순이라는 음경, 남자 생식기를 음경이라고 하면 여자 생식기는 음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른들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그 말을 입에를 못 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평등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차마 우리 왜 예전에는 길거리 가면은 골목길에 남자 아직까지 성기들이 심장이 두근거리네요. 네. 남자 성기가 막 그려져 있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오픈돼 있지만 네. 여성의 성기와 생식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쉬쉬하고 좀 조심스러워했던 그러니까 그거를 부분이 있는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생각이 알려줘야죠. 드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리고 그게 왜 이렇게 된지도 설명을 해줘야 그렇죠.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지금 남자 거는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자 거는 한 번도 지금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봤는데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그 단어 대신 음경, 음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게 더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여성에는 음순과 그리고 그 안에 질이 있는데 네. 그 질로 남성의 성기가 삽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게 바로 성교고 인간의 짝짓기죠. 인간의 어떤 재생산을 위한 다음 개체를 만들기 위한 동물학적인 과정인데 인간은 다른 동물이랑 다르게 이성이 발달하면서 그 성관계가 단순히 아이를 낳기 위한 과정이 아닌 어떤 친밀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즐거움을 위한 과정으로도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해주는데 하지만 저는 이렇게 꼭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인간의 본연의 기능은 생식기는 생식을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식기를 이용한 어떤 성적인 관계는 반드시 임신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즐거움만 즐거움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원래 우리 본연의 인간한테 주어졌던 그 생식의 임무를 내가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피할 것인지 임신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생식기를 서로 점막과 점막이 접하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몸 안으로 외부에 예. 그런 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랑도 관계될 수 있다는 걸 꼭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성관계를 하게 되면 체액과 체액이 서로 맞물리게 되고 몸 안에 깊숙한 곳으로 이런 점막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균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즐거움과 쾌락은 있지만 문제로 다 같이 이제 어떤 병에 대한 그런 감염의 소스가 될 수 있다. 지금 특히 요새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손 씻기라든지 어떤 네. 침, 방울, 어떤 타액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어서 아마 오히려 그거에 대한 건 그렇겠구나라고 조금 더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병과 피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피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 술에 대한 비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관계는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뭐 선생님도 하고 다 하는 거고 어른 되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거고 나쁜 건 아니야. 옛날에 1000년 전, 1000년 할머니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성관계를 가져서 너희가 태어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인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조심스러운 게 있다. 우리가 술을 어린 나이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성관계 본연의 목적인 재생산, 생식 계속 나오죠. 임신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성적인 병에 노출이 돼서 있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성생활의 시기는 조금 더 몸과 마음이 단단해진 조금 늦은 시기에 시작이 되는 게 맞고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가 좀 빨라져야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부모인 나에게 꼭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관계에 따르는 책임과 그 후의 일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부모인 나는 항상 네 편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정말 과연 네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라는 식으로 성관계와 피임에 대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석원 대표님도 네. 말씀하셨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대화가 많으면 맞아요. 그 성관계 얘기도 물을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진짜 부모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해줬죠. 맞아요. 크면서도 자연스럽게 뭐 첫 키스라든지 뭐 남자친구라든지 이 성관계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준비가 돼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부모는 완벽한 사람, 아이들한테 권위적인 거 그런 거 말고 솔직하게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었고 학교 다닐 때 친구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뭐 소외감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성적인 고민도 같이 나눌 필요가 있어서 자 이제 피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네. 잠시만요. 이게 또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죠. 네. 자, 안 넘어갈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도와주실 거니까 네. 그냥 혼자 넘어가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피임법을 설명을 할 건데요. 네네네. 자, 사실 아이들한테 피임에 대해서 근데 미리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먼저 전제할 게 있는데
청소년기에 할 수 있는 완벽하고 안전한 피임법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몸이 덜 성숙했기 때문에 실제로 만 20살이라기보다 이제 만 19세 성인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피임법에 대해서 아직 뼈가 자라고 있고 아직 이렇게 몸이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하는 피임법은 사실 접근하기도 어렵고 몸에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임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네요. 좀 천천히 하는 게 좋고 위험하다라는 전제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뭐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어느 정도 하고 싶고 이미 하고 있다라는 친구들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렇게 넌지시 언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피임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 크게 나온 게 이제 4가지인데요. 이 4가지가 바로 흔하게 그리고 별로 부작용 없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는 피임법인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콘돔입니다. 그렇죠. 콘돔이랑 루프, 먹는 피임약, 그리고 임플라논 이 4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콘돔이 가장 쉽고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피임 도구죠. 그리고 게다가 콘돔은 성병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한 큐에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나 권해드리는 사실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콘돔 실패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콘돔은 이제 여성의 질 안으로 남성의 음경이 삽입이 될 때 서로의 점막이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그런 막인데 네. 이게 제대로 쓰지를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자, 콘돔의 목적은 남자의 그 음경과 살과 여성의 질 안에 있는 살이 닿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콘돔은 언제 차야 되냐면 반드시 몸 안으로 삽입이 되기 전에 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자만 막으면 된다, 정액만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미 여성의 몸으로 삽입을 한참 하고 나서 나중에 사정하기 직전에 콘돔을 차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살과 살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막이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차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잘 씌워야 됩니다. 겉에만 정액만 이렇게 받아내려고 끝에만 씌우면은 절대로 새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성병도 예방할 수 없기 때문에 콘돔 할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꼭 사정하기 직전에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콘돔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콘돔을 쓸 때는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걸 정확하게 찾아서 너무 큰 것도 있고 너무 작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끝까지 씌워야 됩니다. 아니, 참 어렵네요. 이렇게 사실은 네. 저도 피임법으로는 콘돔이 제일 좋다고 좋다. 알고 네, 있었지만 그래도 또 듣고 보니까 좀 신경 쓸 게 많네요. 근데 원칙은 하나예요. 남자의 음경과 여성의 질이 직접적으로만 안 만나면 돼요. 만나기만 안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거나 또는 중간에 찢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사용법을 원하시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끝에 이제 공기 같은 거를 끼울 때 빠지지 않게 이렇게 끝에 이렇게 점맨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묶어내고 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가장 많이 하는 혼돈하는 거는 피부와 피부가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막과 점막이 닿으면 안 된다. 그래야 성병도 예방하고 피임도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성생활을 시작한다면 콘돔은 필수죠. 하지만 콘돔은 잘못된 사용법에 의해서 성공률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도 자녀분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콘돔은 잘못된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하고요.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게 바로 팔에다가 이렇게 하는 임플라논이라는 피임 기구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 루프라고. 루프는 포궁의 단. 그래요? 네, 바로 이제 임플라논이라는 피임 기구가 있는데요. 임플라논은 4cm 정도 되는 얇은 막대기를 팔 안에 있는 지방층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제 성기로 접근을 안 하고 팔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거부감이 조금 없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편리할 수는 있는데 어떤 원리로 이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에 고농도의 황체 호르몬이 3년 동안 일정한 농도로 쫄쫄쫄쫄쫄 이렇게 약이 나오면서 배란을 억제해주는 거예요. 배란을 좀 억제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황체 호르몬으로 인해서 포궁에 있는 점막에 그런 점액의 성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자가 못 들어오게 해줘서 피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의 99% 이상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피임법의 하나이고요. 빼면 바로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10대도 착용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착용이 가능합니다. 부작용은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황체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왜 월경종 불쾌증후군이 다 바로 이 황체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황체 호르몬이 있으니까 가장 흔한 부작용은 바로 부정출혈. 배란을 억제한다 그랬잖아요. 내 원래 나오는 호르몬 주기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는 호르몬을 계속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부정출혈이 있을 수가 있고 유방압통, 생리하기 전처럼 유방압통이 생기고 우울감, 약간 몸이 붓는 체중 증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주기가 계속 그런 거예요? 3년 내내? 있다 없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에 쉬운 포기하시는 일이 경우가 없네요.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이제 내가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남자친구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할 것 같은데 어떤 안전한 피임법을 원한다면은 임플란론도 해볼 수가 있는 방법인데 팔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나면 빼야 되는데 중간에 너무 살이 쪄서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 그러면은 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취하고 빼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외래에서 똑 빼는 게 아니라 마취하고 해야 되고요. 팔에다가 이제 깊이 빼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칼집을 좀 크게 내야 되죠. 그러니까 흉터가 남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임플라논이라는 게 있구나. 임플라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이 가질 때도 문제가 없고 다른 크게 부작용은 전신적인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렇게 쓰다 보면은 부정출혈, 우울감, 체중 증가 등과 같은 황체 호르몬과 관계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자식이 정말 그래도 나는 정말 안전하고 지속적인 그쵸. 피임을 원해 이러면은 같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 어차피 부작용이 있다 없다 하는 거니까 생리할 때도 그게 있죠. 나타날 네. 수 있으니까 비슷한 걸 수도 있네요. 맞아요. 괜찮은 방법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경구 피임약인데요. 사실 경구 피임약은 매일 먹는 약입니다. 그럼 이제 깜짝 놀라죠. 네? 매일 먹는다고요? 경구 피임약은 내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대신 입으로 약으로 넣어줘서 약으로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난소는 잠깐 쉬고 약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배란 대신 자궁 내막과 내 몸의 모든 걸 이제 대체해주는 게 바로 경구피임약인데요. 경구피임약을 올바르게 복용을 하면 경구피임약 또한 98에서 98%로 피임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빼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 실패율이 9%로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이게 매일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아주 1분 1초까지 같을 필요는 없지만 아침이면 아침, 밤이면 밤 이렇게 똑같이 드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다 보면 빼먹어요. 그럼 만약에 1년간 피임하고 싶으면 1년 내내 먹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하루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없나요? 없습니다. 오. 이 친구도 약을 끊으면 바로 임신이 돌아오고 길게 먹어도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오. 이제 가장 젊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경우가 약 먹으면 나중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난소를 쉬게 해주고 난소 대신 약으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난소에 생기는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피임약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1세대, 2세대, 3세대 약이 있고요. 4세대 약은 이제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데 4세대 약이 왜 병원 가서 처방을 받냐면 이제 조금 다른 호르몬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바로 피임약이지만 어떤 생리불순과 여드름, 생리전 불쾌증후군, 생리통, 생리과다 같은 거에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써야 되고요.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피임약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거나 만 35세 이상의 흡연하는 사람한테는 처방이 금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되고 그 부작용은 약을 복용했을 때 첫 1, 2, 3개월 내에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오래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한두 달 먹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한 번 약을 먹으면 길게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약을 내가 한 달 먹다 2달 먹다가 한 2-3달 끊다가 다시 3달 먹다가 끊다가 이런 식으로 먹으면 자꾸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가끔은 정말로 이제 성생활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전혀 관심 없는 아이지만 생리불순이나 여드름 생리전 불쾌증후군 이런 게 힘들어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피임약을 드시는 거 어때요? 라고 권유를 했을 때 그 학생도 학생이지만 이제 부모님이 더 막 반색을 하면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피임약을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되게 많고요. 아, 그렇군요. 안전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닌 안전한 건강한 젊은 사람이 먹었을 때는 큰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피임약입니다. 하지만 빼먹을 수 있어서 귀찮다는 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가장 큰 인식이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오래 먹으면 유방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불순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 난소 낭종을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신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전혀 그런 건 없고요. 난소를 쉬게 해주고 약으로 대신 먹는 거기 때문에 임신은 가임력은 다 돌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럼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었으면 여성들이 콘돔하지 말고 다 약 먹으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그런 나쁜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제가 그런 사연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경구피임약은 이제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메스꺼움, 두통, 오심, 구토 같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간 손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00% 편안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콘돔이 그래도 가장 좋은 성병도 예방해주는 방법, 성병도 예방해주는 피임법이죠. 오늘 이 설명 자체가 피임이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들으니까 아 그냥 안 해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우리 다 커서 저 정정당당할 느끼하자. 때 그렇죠. 예, 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같이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루프라는 거는 예전에는 아기도 안 난 사람이 무슨 루프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한 20살 넘어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긴 합니다. 아직까지 폭염 자체가 어린 나이는 아직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이제 아직 너무 빠른 나이에 루프는 추천을 안 해드리지만 우리 아이가 대놓고 성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성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피임 잘하니 이랬더니 피임도 잘 못하고 콘돔을 껴라 하지만 그런 게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면 루프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카일리다라는 루프는 사이즈가 작고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았던 미혼 여성이 손쉽게 끼울 수 있는 루프예요. 그래서 자궁 내에 이렇게 기구가 들어가서 낮은 농도의 황체 호르몬, 아까 말했던 황체 호르몬이 아까 팔에다 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종류의 호르몬이 약 5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피임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빼게 되면 바로 임신에 대한 가임력은 돌아오는 거고요. 부작용은 아까 임플라논 같이 황체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부정출혈, 그다음에 약간 몸이 붓는 것 같아요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미레나 같은 경우 이제 가임기 여성 아이를 낳았던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미레나 같은 경우도 호르몬제가 치료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대들도 요즘 이제 성관계를 하는 그렇죠. 너무 그게 빨라졌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은 준비가 안 됐을 때 임신을 해서 더 큰 책임감을 그렇죠. 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잘 그냥, 들었다가 나한테 맞는 거를 이제 좀 아는 것도 스스로도 맞아요. 10대들도 중요한 거 본인들이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부모님들도 무슨 애들이 막 성하게 뭐 이거보다는 맞아요. 현실을 직시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실제로 누구 집에 가 그래 이럴 때가 아니고요. 그럼요. 내 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거죠. 내 아이가 성관계를 한데 부끄러워 어떡해 이거를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아이가 피임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데 얘가 피임 대책도 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데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는 피임에 철저하고 성병 예방도 철저히 본인의 안전을 다 지킬 수 있으면서 성관계를 한다 이거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이가 성관계를 하는 거를 무조건 하지 마. 그냥 나중에 해.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해. 저절로 알게 돼. 이거는 안 좋은 정말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안 좋은 거고요. 성관계는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그 위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철저하게 너를 지킬 수 있는지 네가
정확하게 성병이라든지 어떤 질병에 노출될 확률, 임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한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어쨌든 너의 선택이니까 존중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관계하는 아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피임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아이가 부끄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은 아이들한테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차마 말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관계 시작 나이는 보통 이제 20살, 21, 22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때도 저는 부모에게 개입과 역할이 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좋겠는데, 언젠가 네가 이제 20대가 넘어가고 사회생활을 점점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이 많아지면 성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부모는 나는 너의 편이기 때문에 네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한다면 너의 피임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게. 어떤 같이 병원도 가줄 수 있고 너의 적극적인 피임에 대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꼭 부모에게 말하라는 메시지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가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딸한테, 엄마는 어릴 때 아빠 말고 사귄 남자 어릴 때 있었는데, 엄마가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자애랑 뽀뽀는 하고 싶었는데 키스나 그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뽀뽀할 때 좋았는데 그 이상으로 올 때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여성들은 뽀뽀는 하고 싶었어. 키스까지는 오케이,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더 이렇게 왔을 때 거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를 거부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싫은데도 억지로 받아줄 때가 있는데, 맞아요. 이거가 엄마가 제일 후회하는 면인데, 너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 키스는 너무 좋았어. 하지만 요거는 다음에 뭐 약간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멋진 여성이 되는 법을 엄마가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솔직하게 이제 무조건 아니야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성생활은 사랑과 연애와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를 반드시 인식을 하시고, 이건 아니야, 별개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커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대화로 시작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 올바르고 본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만남으로써 상처받지 않고 위험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얘기해주고 싶어요. 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절대 만나면 안 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너가 너답게 살 수 있게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와, 좋다. 네, 그래서 오늘 부모의 성교육 꼭 가이드라인은, 성생활은 언젠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점은 개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성생활에 대해서 꼭 성병, 피임,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너가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꼭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순간 너무 빠져서 네. 심취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 집에 계시지만 비대면이지만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류지영 원장님 강의를 듣고 이게 고민 상담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흠뻑 빠졌는데, 자, 한번 아까처럼 화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몰입했나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의 너무 안녕하세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재밌었죠? 네, 네, 너무 자기소개 유익한 부탁 좀 드릴게요. 시간이었어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네네. 심진아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네. 1학년? 1학년 딸이요. 네네. 네네. 그러면은 고민이 어떤 게 있으신지. 저는 중학교 다니는 조카가 있는데, 요새 같은 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와 이성교제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고 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성교제를 시작한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조카분이지 딸이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여자가 같은 여자 입장에서 조금 해주면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성 교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조카한테 먼저 접근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남자 여자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 서로 만났을 때 좋아하는 감정까지는 똑같은데 남성이 생각하는 사랑과 연애의 감정은 조금 더 특히 10대에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가 더 많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남자애랑 넌 뭐 할 때가 제일 좋아? 뭐 편지 쓰고 손잡고 같이 이렇게 영화 보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제일 좋지. 하지만 남자애들은 그것도 좋아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몸에서 오는 신체적인 자극,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여자들보다는 그런 충동이 더 많다. 그런데 그거는 남녀 차별이 아니라 원래 몸 자체가 남성은 태어날 때 이제 개체를 종족을 유지하고 어떤 그런 본능적인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남성 호르몬은 어떤 성적인 욕구를 더 충돌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충동적인 성적인 호르몬의 역할로 인한 영향이 있다라는 걸 조카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을 하면 너가 생각하는 연애의 그런 알콩달콩함도 있겠지만 남자친구가 너한테 요구하는 스킨십의 농도가 생각보다 짙어질 수 있어. 단순히 껴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는 어쩌면 너랑 성관계를 진짜로 원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성관계는 하게 되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신적인 어떤 책임감, 정신적으로 오는 후폭풍도 생각보다 크고 또 너의 몸에 올 수 있는 그런 뭐 피임이라든지 성병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거를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런 걸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거면 어떻게 거부할 것인지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오늘 듣고 계신 진짜 지금 그 조카라고 하셨는데 네. 아빠나 엄마분들도 듣고 계시다면은 얘기를 좀 해줘야 이렇게 될 진짜 좋은 네, 그게인 맞아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청자 이 게시판 그 실시간 댓글도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댓글 중에서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네. 자,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10대 임신이 많이 위험한가요? 위험합니다. 위원장님 다 부탁드려요. 예?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위험하죠. 왜 20살, 왜 만 19세 넘어서 성관계 하라고 하냐면 위험합니다. 생식이라는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20살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지만 만 20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식의 기능을 써버리게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와. 특히 임신을 어린 나이에 10대에 임신을 하게 되면 빈혈도 많이 생기고 임신성 고혈압, 자궁 내 성장 지연, 또 산후출혈과 같은 임신과 관련된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예요. 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아직은 임신을 나는 할 거야 라고 하지만 내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네. 제가 이 질문을 좀 봤는데 당연히 위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위험해요. 봐도. 네, 그럼 이렇게 답이 됐길 바라면서 화상 우리 고민 상담 한 번 더 가볼게요. 네. 오늘 너무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네. 자, 지금 하면 또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소라고 합니다. 어머, 네. 이름답게 얼굴 엄청 미소가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녀 있으신가요? 네, 저 초등학생 딸아이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딸 몇 학년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네, 5학년 12살이에요. 12살. 그러면 이제 네네. 질문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하기 전에 네. 사실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오늘 원장님 강의 너무 도움 많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강의 들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여자들은 여행 가기 전이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제 생리를 좀 미루려고 피임약을 복용하긴 하는데 혹시 피임약을 몇 살 때부터 먹어야 안전한지 이거 뭐 혹시 네네. 학생들한테 추천해줘도 되는지에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약은 이제 피임약은 일단 나이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 초경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생리 주기가 제대로 자리 잡힌 사람한테는 피임약을 써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 만 35세 나이가 많거나 혈압이 높거나 이제 그랬을 때 쓰지 못하는 거고요. 어린 나이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생리 초경을 하고 나서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부정출혈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는 피임약을 별로 추천해드리진 않고요. 생리가 제대로 잡혀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시기에는 피임약을 써도 되는데 말 그대로 약이기 때문에 약은 장점과 단점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약은 절대 먹을 필요가 없는 거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생리와 관련된 너무 불편한 거 생리 때문에 빈혈이 자꾸 생겨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또는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학교에 그런 학업이라든지 그런 일상생활이 너무 안 되거나 생리불순이 너무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줘도 되는데 네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 생리가 잡힌 다음에는 써도 됩니다. 진짜 너무 엄마들이 궁금한 그 질문을 쏙쏙 해주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끝났나요? 네. 아쉽지만, 질문이 네. 끝났네. 너무 이게 끝나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요즘에 그 순삭이라고 하잖아요. 네. 원장님하고 함께한 시간이 너무 순삭 지나갔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너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좀 성교육 피임법이라는 것이, 네,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쵸? 네. 진짜.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부모를 상대로 아이한테 해주는 성교육인데 네. 그 성교육이 어떻게 하면 자칫하면 진짜 아이들을 호도하고 야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건강하게 하지만 아이들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할까 많은 고민을 해봤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자랄 때랑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됐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다르다는 걸 조금 인식을 하고 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건강한 성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부모 세대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자녀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줘야 하는지 우리 류지원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고 근데 막상 말해주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부분도 있으셨죠. 하지만 오늘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려웠던 부분을 막 이렇게 속 시원하게 싹싹싹싹 긁어준 것 같아서 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 대표님 네 류지원 원장님 이석원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저도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진행된 슬기로운 피임생활 온라인 성피임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어떠셨나요,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더보기란에 사후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모두 진행하신 분들께 추첨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이제 진짜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이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슬기로운 피임생활 온라인 성피임 인식 개선 토크 콘서트
자, 9월 말 2회, 10월 말 제3회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 또 시청 부탁드리고 주변에 입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개그우먼 심진아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